자, 야구는 풀스윙. 자,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오늘도 LG 트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LG 트윈스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LG 트윈스의 그 수석 코치님이나 감독님이나 이게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보를 좀 많이 얻게 되는 게 있죠. 저희가 이제 오키나와의 캠프가 마무리가 되고 서울로 돌아가서 시범 경기가 시작될 즈음에는 저희가 또 같이 하는 우리 크루들이 계시죠. 김하진 기자님, 이혜진 기자님, 윤세호 기자님, 그리고 이상원 해설위원 등등 해서 다양한 구단들의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그리고 허심탄회한 뒷얘기들 아낌없이 풀스윙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G 트윈스 포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박동원 그리고 이주환 이 두 명의 포수가 LG 트윈스의 2025 시즌의 주축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박동원 포수의 이닝이 너무 많다. 지금 박동원이 지금 20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센터라인들을 갈갈갈갈 갈아대면은 이거 얘네들 나이도 많은데 괜찮겠느냐? 특히나 포수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수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돌고 있는 트레이드 썰. 야, 이거 지금 LG 출신 단장들 오키나와 다 모여가지고 밤에 자기들끼리 한잔하면서 누구 팔고 누구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수, 제3포수에 대한 이야기. 즉, 박동원과 이주원은 확실한 것이고요. 제3포수. 어떻게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만에 하나 어떤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부상 혹은 부진, 돌발 변수, 포수가 또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3포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주원 선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것 같다. 그리고 이주원 선수가 일단은 공수양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 지난 컨텐츠를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컨텐츠를 꼭 한번 봐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이주원이라는 이 포수에 대해서 김종준 수석 코치의 멘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군형 포수 거북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런 거. 거북이 얘기하길래 또 허도환 선수랑 비슷한 거북이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시고 다시 또 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수 스스로가 일단 무조건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구단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너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염경엽 감독의 원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선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되 만약에 약간이라도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빼서 조정기관을 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 본인 혹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팬분들에게도 이 선수가 계속 무너지고 안 좋은 모습들은 노출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다시 재정비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원은 김종준 수석 코치의 말에 의하면 타격에서는 잔기술이 아니라 뭔가 근본 있는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1군 투수들의 공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잔기술이 아니라 큰 기술이 있는 선수들의 특징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깥쪽 떨공의 헛스윙을 시작을 하면서 약점을 드러낸달지 그리고 특정 하이 페이스트볼을 전혀 공략하지 못한달지 이런 그런 수준의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난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이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군에 올라가서 수비하는 걸 보니 어라? 잘하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헌은 그런 정도의 좀 근본 있는 그런 어린 선수이지만 근본이 있는 그런 선수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포수 트레이드 썰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일단 시즌이 시작한 이후에 포수가 필요한 팀이 포수를 찾게 된다면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단장들도 모여 있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데다가 시즌 시작 전이니까 포수의 몸값이 그래도 좀 이성적인 수준에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누구를 놓고 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김민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3포수는 일단은 박동원과 이주원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작년에 좀 봤었던 포수죠. 김성우 포수. 이 포수가 지금 사실은 어깨 부상이 살짝 있어가지고 2군에서 재활하면서 훈련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어깨가 나오면
제3포수로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캠프에 데리고 와 있는 박인웅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지금 캠프에서 여러 가지로 좀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포수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좀 높아 보인다. 물론 그 이외에도 대안과 보관들은 좀 세우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꺼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이름이죠. 그렇다면 김범석은 어떤가? 네. 여기까지 얘기가 났을 때, 또 이 김종준 수석 코치의 화법, 그리고 이분의 인성, 이분이 굉장히 말을 점잖게 돌려서 하시는 분입니다. 범석이는요, 역시 빠따죠. 네, 빠따로서 탑의 재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듣기로는, 네, 포수는 아닙니다, 지금은. 네, 요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가 됐고, 포수를 하려면 일단은 이주헌을 포수로 제끼거나 혹은 3포수로 들어가려면 이 선수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겠느니까?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건실한 수비 능력이 있어야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 이주헌을 제끼건 아니면 제3포수가 되건. 그런데 김범석은 방망이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나 포수로서는 체력적인 문제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직 포수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즉 2025 시즌에 김범석을 포수로 볼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LG 트윈스 팬분들 그리고 김범석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포수 김범석은 당분간 잊으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의 2군 감독이죠. 이병규, LG 이병규 감독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또 1군 감독 코치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2군의 상황도 보고를 좀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범석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왔겠죠. 2군 감독인 이병규 감독의 말로는 김범석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보자.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여전히 포수 김범석으로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좀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김영우란 이 신인 투수에 대해서 LG 트윈스 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리그 전체에서도 굉장히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이어볼러의 등장, 신인 투수의 등장은 사실은 팀을 막론하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문동주가 그랬고요. 김서현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김태견이 그랬죠. 뭐 이런 신인 선수인데 우와 리그가 주목하는 투수의 등장.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뭐 팀과 관련 없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되냐면 역시 양현종, 김광현, 그렇죠? 윤성민, 유현진 이 투수 뒤에 누구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한일전 선발 누구야?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김영우가 또 그런 투수죠. 김영우에 대해서는 신인답지 않은 물건은 확실하다. 차명석 단장이 그 혈압과 김영우의 구속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재미있는 농담을 좀 했는데 그렇게 혈압과 비례해도 될 만큼의 물건은 확실하다. 그리고 김태견과는 좀 다른 결의 파워 피처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결인지는 조금 아직 얘기하기는 성급하지만 아무튼 다른 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선발 혹은 한 5년 후에 김영우가 선발로서 LG 트윈스의 주축 투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염경엽 감독님은 거기에서 선발로서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자기는 손주용과 김영우가 LG 트윈스의 원투펀치가 되는 그림을 그려보고도 있다. 물론 그때 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주석은 달았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지금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를테면은 다양한 변화구를 가지고 있고 게임을 긴 이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며 운영 능력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서의 가능성 충분하다. 하지만 뒤에서 힘으로 상황을 억제하는 마무리나 불펜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인다. 즉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급하지 않는가. 즉 그만큼 좋은 투수다. 그리고 물건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뭐 힘으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변화구에 게임 운영 능력도 있는 우리 요니 치리노스. 치리노스가 역시 1선발이겠죠? 사실 뭐 엘리가 1선발 할 수 있지 않는가 했는데 구단은 역시 치리노스를 1선발로 하려고 데려왔기 때문에 엘리가 3선발, 즉 이제 손주영이 2선발로 간다고 했을 때 엘리를 3선발로 놓고 있고 치리노스는 1선발 해줘야 되는 투수로 그렇게 데려왔다. 무조건 1선발로 치리노스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1, 2 선발은 치르노스, 손정우로 일단은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엘리는 지난 콘텐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이닝밖에 던지진 않았지만 완벽한 9위 제구 보여줬습니다. 진짜 든든하더군요. 자,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던진 질문은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의 2025 시즌 진출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 한국 시리즈의 파트너는 어느 팀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방송 관계자분들이 1강, 특강으로 기아를 많이 꼽으시니까 기아가 제일 세 보이기는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파트너가 누구인지가 아니다. 바로 우리다. 우리가 어떤 야구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것은 감코진뿐만 아니라 선수단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기아, 삼성, KT, 뭐 다른 팀들이 아니라 바로 야구 그 자체다. 가장 센 것은 야구다. 그래서 우리는 LG 트윈스는 야구를 이기기 위해서 당금질을 해왔고 이번 시즌도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종준 수석 코치님이 팬분들께 당부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컨텐츠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뭐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1000명 채워야 됩니다. 라이브 하려면요. 요거 올라갈 때쯤은 1000명 됐겠다. 1000명 갑시다 그럼. 자, 야구는 역시 풀스윙!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치님.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아, 그럼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는 딴 생각 안 합니다. 네. 열심하지 않습니다. 네. 열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